경화 강의를 하게 될 이재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화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경화를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자, 경화를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제 일반적인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였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서실용전문학교,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였고, 사드마 한국경비회사협회에서는 이제 일반 기계인비 지도사 이제 신임교육과 양성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실용전문학교, 이제 강남직업전문학교에서도 경비회사 과정, 이분이 이제 국비지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레평생교육원, 영등포평생교육원, 제1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코리아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국비지원으로 경비지도사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 강원지식산업교육원, 도시권 인생인모작센터, 철원군청 이런 데서 이제 경비지도사 과정을 강의를 오랜 기간 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이제 유비원의 민간유명과 경화학을 전임을 하고 있으며 에듀피드에서도 이제 기계인비 결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개월도 이제 시험 출제된 빈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서부터 2022년도까지 자, 경화학의 이제 6개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화학의 이제 경호학과, 이제 경호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경호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총계가 한 6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공배 분류가 한 7문제 정도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호의 법원은 법의 근원이니까 한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목적과 원칙이 1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이제 발달 과정의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인 경우는 이제 전기, 중기, 말기,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정에 따른 경호의 조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조직에 있어서는 이제 경호의 조직의 의의와 특성, 에서는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경호조직의 구성 원칙, 관리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호조직의 구성 원칙과 관련한 부분은 매년 꼭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이제 경호조직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각 나라별로 경호조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관기관과 관련한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주체와 객체와 관련한 부분이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경호의 주체와 객체는 우리가 이제 경호의 법원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들이 경호의 주체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 경호에 이제 관련한 이제 법령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개정된 법령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의 수행 방법은 이 부분은 이제 경호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학에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자, 실무, 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한 부분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은 지금 현재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만은 경호학에서 18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바로 경호 업무 수행 방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호 업무 수행 절차가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경호활동의 이제 수칙과 원칙이 7문제, 그 다음에 사전 예방 경호, 선발 경호와 관련한 부분이
2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예방 경우, 선발 경우와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경우, 이제 수행 경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39문제예요. 그래서 근접 경우는 수행 경우라고 해서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호원들이 근접에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자 통제 대책과 관련한 부분도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자 통제 대책은 주로 이제 행사장에서 삼중 경우, 중첩 경호 원칙이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행사장에서 출입자에 대한 통제 대책과 관련된 각자 맡은 임무와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바로 13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위기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발사항이라고 하는데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우발사항과 관련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기치 않은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때 경호원들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 원형 대응, 함몰형 대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안전 대책 방법과 관련한 부분도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경호안전 대책 방법은 인적, 물적, 지리적인 어떤 취약, 위해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방법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 안전조치, 안전검측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안전대책, 경호안전대책 방법과 관련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호복장과 장비와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호복장의 종류 및 법제상 규정이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장비 이제 유형별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총 이제 1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경호장비는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호진장비라든지 감시장비, 그 다음에 이제 검색장비, 기타 이런 이제 많은 장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 종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의전과 구급법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호의 자격과 윤리와 관련한 부분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의 이제 의전과 예절과 관련한 부분이 총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호 의전과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국가의전에서, 대한민국 이제 국가의전에서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기개양법, 그 다음에 탑승 예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이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및 구급법이, 자,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응급처치 및 구급법은, 경호원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 대상자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성별, 연령, 그 다음에 과거의 병력, 현재의 병력,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지, 또 신체상에 어떤 부분에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경호원도 응급처치와 구급법을 익혀야 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호의 환경과 관련한 부분인데 경호의 환경 요인은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호의 환경 요인은 일반적 환경 요인과 특수적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살 및 테러와 관련한 부분도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암살은 이제 사람을 대상하는 부분이고 테러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물 또는 이제 건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테러 조직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암살 및 테러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테러 관리, 이제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이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테러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테러 방지법과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다.
출제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제 빈도에 따른 이제 세부 영역을 보시게 되면 경호학과 이제 경호에서는 경호의 전위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경부의 분류가 1.4문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의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경비의 분류인데 최근에 지금 출제된 경향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사례를 주어지고 나서 이 사례에 맞는 경호, 그 다음에 경비의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법원, 법의 근원이죠. 1.3문제 정도가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호의 목적과 원칙도 1.8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호의 발달 과정과 배경도 1.5문제죠. 이렇게 경호학과 경호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경호의 목적과 원칙, 그 다음에 경호의 발달 과정과 배경 등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조직에서는 경호 조직의 의의와 특성이 한 문제 정도죠.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 1.5 정도고요. 각국의 경호 조직 1.5, 그 다음에 경호의 주체와 객체 1.8이니까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무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경호의무 수행 절차가 1.2죠. 그 다음에 경호활동의 수천 원칙이 1.4. 사전 예방 경호, 선발 경호의 방법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접 경호의 방법이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죠. 6.5. 그 다음에 출제 통제 대책이 2.1이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전 예방 경호, 선발 경호 방법과 근접 경호 수행 방법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 상황 대응 방법이 2.5죠. 그 다음에 경호안전 대책 방법도 2.1이니까 경호의 수행 방법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호복장과 장비에서는 경호복장 종류의 법제상 규정이 한 문제 정도라고 한다면 경호장비의 유행발 관리가 2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전과 구급법에서는 경원의 자격과 윤리가 이제 한 문제고 경원의 의전과 예절이 한 1.5문제,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구급법이 1.3이니까 경원의 의전과 예절, 이 부분이 이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환경에서는 경호의 환경 요인이 한 문제, 암살 및 테러도 한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테러 방지법이 2.6문제니까 테러 방지법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세부 영역에 따른 이제 수험 전략을 살펴볼 것 같으면 경호학과 경호는 경호의 정의서부터 해서 경호의 발달 과정과 배경인데 대략 한 5문제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조직은 경호 조직의 의의와 특성에서 경호의 주체와 객체까지인데 대략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은 경호 업무 수행 절차에서부터 경호안전 대책 방법까지 해서 17문제에서 18문제예요. 18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복장과 장비는 경호복장의 이제 종류 및 법령상의 규정인데, 그래서 유행벌 관리까지 해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전과 구급법은 경원의 자격과 윤리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구급법까지인데, 대략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 환경은 경호의 환경 요인에서 대테러 관리,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인데,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잘 보시게 되면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경원의 이론과 경화학의 이제 이론과 실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화학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또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출제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선발경호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서, 선발경호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 무엇을 나올까요? 근접경호와 관련한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근접경호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사전예방경호, 선발경호와 관련한 부분이 이 사제선다 내용 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의의 특징은 경호학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할 것입니다.
자, 이론 강의는 이제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학의 정의, 경비의 분류 1강서부터 해서 바로 테러 방지법까지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문제풀이는 자,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학의 경호서부터 해서 특히 이제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인 경우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경호학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